어쨌든 소련은 이 만주를 하면서 상당히 횡재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됐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중소 우호 조약을 맺고 나서 다음날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중국 국민당과 일본이 항복하면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간에 또 티격태격 뭔가 좀 이렇게 분립화음이 생기죠. 그냥 화평교섭을 협정을 맺게 되고, 그리고 또 한 10여일간 또 국민당과 공산당 간에 또 회의를 거쳐서 10월 10일 쌍십 협정을 맺게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는 중국의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이 중국의 상황. 자, 마오쩌둥은 장제스의 지도하에 독립을 쟁취하고 자유롭고 부강한 신중국 건설에 합의를 했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은 만주 지역 지배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 여기서도 만주 지역, 여기를 누가 지배권을 놓냐.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이렇게 화평고사 협정을 하고 쌍십 협정을 맺으면서 이 장제스를 지도하에 중국이 다시 신중국으로 이 건설을 하자 이렇게 해결을 했지만은 마오쩌둥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주 지역 지배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2차 국공내전의 발발 주요 원인이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46년 이때서야 이제 소련군이 장춘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4월 20일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하얼빈에서 급히 탈출하죠. 완전히 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 소련군이 장춘에서 철수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 자, 여기 보십시다. 일본이 항복을 한 후에 만주 지역 상황. 네,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어쨌든 만주 지역 쟁탈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제2차 국공내전입니다. 자, 1946년 4월 13일 장춘에서 소련군이 물러나자마자 공산군이 현지에 국민정부군 보안군을 공격을 하여 진멸시켰다. 네. 그러니까 소련군이 물러나자마자 네, 공산군이 국민정당 정부군을 공격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냥 쿠데타를 일으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4월 20일 하얼빈이 공산군의 수중에 넘어가면서 하얼빈의 국민정부 요원들이 항공기로 급히 탈출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광동군에게 노획한 대량의 무기를 공산군에게 넘겨주었다. 50만 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양이었다. 스탈린은 만주를 친미적인 장제스에게 넘기는 대신 친소, 소련에 가까운 세력인 공산군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다. 네. 그 당시만 해도 이 국민당하고 이 중국의 공산당,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이 다윗이라고 할까요? 이 국민당 세력이 상당히 컸죠. 미국의 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러나 지금 이 국민당이 이 만주 지역에서 이 공산당에 의해 이렇게 패배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세력을 잃게 되면서 결국은 중국 전체를 중국 공산당이 마오쩌둥이 이렇게 차지하게 됐고, 국민당은 저 대만 쪽에 이렇게 쫓겨난다고 그럴까? 그쪽으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마오쩌둥이 이렇게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소련이 어쨌든 마오쩌둥을 받아 같은 공산당으로서 소련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 일제 이 만주국의 주둔하고 있던 관동군으로서 받았던 무기 한 50만 대군을 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를 스탈린이 원래는 이 장개석이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모택동한테 그걸 준 거죠.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알지만 뭐 모택동이 이렇게 승기를 잡을 수 있던 거는 만주 지역에서 거기에 있던 뭐 소수민족도 포용도 하고, 뭐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소수민족도 포용을 하고, 그리고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조선인 독립군들도 포용을 해서 우리 함께 협력해서 어쨌든 이 국민당을 대상으로 우리가 같이 싸움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뭐 필요하면 중국 국적도 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땅도 주겠다. 뭐 그런 약속도 하고, 심지어 뭐 자치권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좀 이민족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고 있던 장개석보다는 이렇게 마오쩌둥 쪽에 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토지 개혁을 해서 또 땅을 분배를 해주니까 또 신뢰도 갖게 됐던 그런 게 결국은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만주 지역에서 국민당이 수석이 물러날 수밖에 없고 공산당이 승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결국은 이렇게 또 만주 지역을 중국 공산당에서 이렇게 차지하게 되니까 전체 중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요걸 볼까요? 1945년 8월 14일 중서우호조약. 네,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중화민국과 소비에트, 소련 연방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다. 어떤 체결이었냐? 일단은 몽골 독립을 승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중화민국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가죠. 시로 지배하는 경계를 기준으로 외몽골의 독립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승인하기로 약속을 했다. 국공내전의 불개입. 소비에트 연방, 소련은 중국의 국공내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선언을 했다. 중국 국민당과 협력을 또 약속을 했다. 소비에트 연방은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중소우호 조약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은 3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중화민국 장개석에게 다 반환하고 물러나겠다, 철수하겠다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뭐 국공내전에 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소지하고 있던 그 관동으로 빼었던 그 노획했던 무기를 장개석에게 주지 않고 이제 모택동에게 전부 다 줌으로써 힘을 실어줌으로써 그때 이 모택동군, 이 팔로군이라고 할 수 있죠. 제절의 국민혁명군의 일종의 이제 팔로군이 있었는데, 그 팔로군이 어떻게 보면 모택동 군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만주 지역에서 이 소련이 어쨌든 그 관동으로 탈취한 그 무기를 팔로군에 주면서 팔로군의 기세가 상당히 세지게 된 거죠. 만주 지역에서는 결국은 그 국민혁명군이 팔로군에 의해 이렇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1949년, 어쨌든 10월 1일 중국 정부, 새로운 정부가 성립이 되는데, 원래는 이런 모택동하고 장개석이 서로 쌍십 협정을 맺을 때는 장개석의 지도하에 독립되고 부강한 신중국을 만들자, 뭐 이렇게 협약을 맺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중국 공산당의 이 모택동에 의해서 이 신중국이 성립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배경 역시 제가 이 만주 지역을 차지한 이 모택동이 장개석을 누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대한 상당히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역시 이 소련이 그 위에 상당히 미국하고 대등한 이 군사 강국이 되면서 또 한 50년 가까이 냉전 체제를 이끌어갔는데, 거기에 중요한 그 발판이 됐던 것도 이 얄타 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이 강대국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대일전에 이제 선포하게 되면서 역시 만주국을 한 1년 가까이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일제가 일어났던 것을 탈취했던 그 기반으로 소련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뭐 그것도 제가 이번에 역사 탐구 이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또 알게 된 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소련, 뭐 냉전 체제를 이루고 있지만은 상당히 미국이 소련을 많이 도와준 격이 된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많이 도와줬지만은 소련이 이만큼 그냥 크니까 미국하고 서로 그냥 군사 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소련보다는 이제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장개석, 네, 그때 중화민국 때는 미국이 많이 도와준 거죠, 중국을. 여러 면에서. 근데 장개석이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부패해서 망하고 이제 모택동이 승선을 하고 뭐 그런 와중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제는 소련, 러시아를 이제 제치고 제2 등극을 하면서 이제는 미국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등하게 이제 맞대응하는 이제 그런 시국인데, 네, 미국하고 중국과의 대결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도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봐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만주 지역에 대한 이 역사 탐구를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국 동포 이해를 위해서 이 만주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지금 만주 지역은 그래도 거기에 초기에 개척자로 갔던 사람들이 우리 많은 조선인들이었죠. 네, 거기서 독립운동도 하고, 네, 그러면서 거기를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이 포용을 함으로써 이 만주 지역을 또 차지하게 됨으로써 오늘날의 이 중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만큼 그 지역에 첫 터전을 냈던 이 조선인, 지금 우리는 조선족 동포들, 지금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땅을 개간하고 그 토지를 또 갖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렇죠. 거기서 기본해서 조선족의 큰 어쨌든 그 발판을 삶의 타전을 이루고 있었는데, 한중 수교 이후에 좀 거기가 많이 이제는 많이 좀 뭐랄까요, 그냥 공동화되고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여전히 그래도 그 만주 지역을 이 조선족 촌 여기 있으면서 지키고 있다. 그래서 뭐 많이 뒤늦긴 했지만은 이 만주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는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들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만주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서울시민 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